그래도 나는 여기서 내가 혼자 잠수 타지 않았잖아. 나 너한테 그래도 되게 세게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너한테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잖아. 이게 이 남자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계속 노력을 하고 내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서 나는 자꾸 그 남자한테 매달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 오빠도 그만큼 노력을 한 거면 그래, 많은 노력을 한 거 맞지. 내가 너무 오빠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를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미 그 관계의 첫 시발점 자체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희생을 해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변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다고요. 제 남자친구는 3년을 만날 동안 항상 저한테 헤어지자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매번 그 사람을 붙잡아요. 근데 또 웃긴 게 그러면 붙잡히고요. 제가 제대로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아니라는 건 누구나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민을 한 사연자분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휩쓸려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연애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는 꼭 남자들 중에 여자가 매달리게 만들어서 연애를 유지시키는 남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길 이런 경험이 나의 연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꼭 알아두자라는 걸로 보험을 들어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러한 남자의 시발점이 사연과 이유, 연유가 많은 남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도 뭐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기 이전에 썸을 타는 과정이 있을 거고 뭐 소개를 받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자만추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면은 그냥 우연찮게 그냥 내 친구의 술자리에 갔다가 그 술자리에 있는 어떤 남자라던가 아니면 그냥 내 친구랑 같이 술을 먹고 있는데 어떤 남자애 하나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친해지는 경우라던가 그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처음 만남이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나는 이제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 낯선 이성을 보다 보니까 내 얘기를 좀 더 뭔가 자연스럽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경우가 많은 여성분들의 보편적인 루트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되게 그 사람이 힘든 경험도 많았고 그 사람이 뭐 어떤 되게 기구한 이야기들이든 아니면 본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말 많이 이입이 되고 공감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연과 이유가 많은 남자들의 특징이 좀 뭐냐면 그렇게 낯선 이성이 있든 없든 간에 본인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자기의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있든 말든 그냥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본인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처음 보다 보니까 왠지 이 남자 되게 삶을 좀 진중하게 살아가는 남자인가 보다. 진짜 이 남자 되게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이 많은데 되게 잘 지내고 있다 보다. 근데 거기에 이성적인 매력까지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감정이 쉽게 커진단 말이에요. 이 남자는 좀 더 사연과 이유가 많은 남자니까 내가 좀 더 위로해 줄 수는 없을까? 이 남자를 좀 더 내가 다독여 줄 수는 없을까?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그 연애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연애가 펼쳐지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쫙 들려드리면은 그게 너무 당연해져요. 이 어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옥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늪을 헤매고 있는 늪지 같은 곳에서 꺼내주고 싶다. 좀 더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것들이 마치 하나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당연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언제나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노력을 받는 게 어느샌가 익숙해지는 관계가 돼요. 그러다가 한 1년에서 2년쯤 연애를 지속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자분의 입장에서도 그것들이 익숙해져 갈 때쯤에는 나도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 감정이라는 게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내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했을 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땐 이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헐, 네 남자친구 너무 별로인 것 같은데? 네 남자친구가 니한테 그렇게 연락 안 해줘? 네 남자친구가 너 만날 때 돈 안 써? 그건 좀 약간 너무했다. 괜히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내가 진짜 잘못 퍼주고 있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 맞아. 내가 내 남자친구한테 해준 건 많은데 내가 받은 건 진짜 없었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요구를 하는 것들이 늘어난 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툼이 반복되고 또 이제 헤어지자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나는 오빠가 좀 더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 사실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좀 연애에서는 당연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많아요. 오빠가 원래 연락을 잘 안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보편적인 다른 연애나 다른 남자들처럼 이 정도는 연락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 정도는 나한테 돈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남들과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연애에서 내 남자친구를 비교하고 그 정도는 해주길 바라게 된단 말이죠.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근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서로의 노력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여자분의 입장은 그냥 정상적으로 오빠 다른 남자들 하는 것만큼만 해줘라는 것들을 바라거든요. 근데 또 남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본인이 그 늪지를 기어다녔었던 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내가 이 정도 노력했잖아.
그래도 나는 여기서 내가 혼자 잠수 타지 않았잖아. 나 너한테 그래도 되게 세게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너한테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잖아. 이게 이 남자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이라는 게 참 상대적인 거죠. 그럼 이제 여성분들의 입장에선 어때요? 그래, 오빠도 그만큼 노력을 한 거면 그래, 많은 노력을 한 거 맞지. 내가 너무 오빠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를 했나 보다. 내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이미 그 관계의 첫 시발점 자체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희생을 해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변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남자친구가 또 이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처음 사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랑 헤어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두려워지냐면요, 내가 그동안의 노력을 한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 채 이 사람과 이별을 맞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 쓰려고 노력을 한 거죠. 사람을 고쳐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별을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성분의 입장에선. 그때부터는 이제 옥이나 집착을 낳게 되고 계속해서 미련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상의 주제에서 말씀을 드렸듯 끝에 가면 갈수록 여자가 매달리게 만드는 연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남자의 공통점을 좀 회상을 해보거나 아니면 앞으로 예방을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처음엔요, 어떤 관계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딱 이런 기질을 가진 거라고 티가 나진 않아요. 하지만 종종 무기력한 모습들이나 행동들이 되게 빈번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면서 바라는 것들을 굉장히 직설적이고 즉각적으로 요구를 하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항상 물어보면 얘기를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분명 얘가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면 그때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본래 물어봤었던 목적 자체가 우리 관계를 좀 더 잘하려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은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도 용기를 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또 이해를 해줄 수 있겠지. 그렇게 맞춰져 가요. 그리고 세 번째, 연애를 하면서 회피형 기질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분한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뭐 화를 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잠수를 탄다거나 뭐 등등 그런 회피 성향이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은 본인 혼자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넌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갈등이 빚어지게 되면 서로의 입장 차이라는 건 정말 분명히 많거든요. 연애를 하다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가 이렇게 말한 게 난 그렇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사람의 말만을 들으면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착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오해라고 해명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즉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사람이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나라는 사람의 공감을 굉장히 잘 자극을 시키고요. 그리고 항상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나의 노력을 또 자극을 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답답함이라는 것들을 자극시키겠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억울함이라는 걸 또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계속 노력을 하고 내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서 나는 자꾸 그 남자한테 매달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가 잘못된 노력인 거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예방 차원에서 이런 남자를 보게 된다면 그건 노력을 할 가치가 없다라고 제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남자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면은 그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의 화살표가 나에게 온다는 것들을 굉장히 못 견뎌 하거든요. 그 회피 성향의 기질 때문에. 그래서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는 것들에 대해 있어서 극도로 예민함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싸우면은 뭔가 그 사람을 질책하듯 아니면 뭔가 화를 내듯 따지듯 설득을 하려고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무책임하다라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 진짜 그거 하나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사람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해서 나한테 뭔가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내가 되게 너무 힘들어서 잠수를 타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여성분들은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진짜 또 왜 그러는데, 오빠 진짜 또 무슨 생각했어? 내가 뭐 오빠한테 뭐 잘못했어?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문제를 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경청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빠, 솔직히 오빠 말 끊어서 미안한데 나 좀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혼자 연애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오빠는 왜 그걸 그렇게 쌓아뒀다가 나한테 미리 말해주지 않고 이제서야 터뜨려? 그럼 나는 그동안 되게 바보되고, 나는 그동안 오빠 좋아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 호구처럼 그냥 군 거 아니야? 오빠 되게 무책임하다. 오빠는 왜 뒤에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하느라고 그래? 그러놓고 오빠는 왜 나한테 힘들다 그러고. 그냥 오빠가 정리되면 나한테 말을 해줘. 나는 좀 오빠한테 좀 배신감이 드네. 진짜 많이 실망스럽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게 그냥 정말 너무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몇 날 며칠, 진짜 몇 주 아니면 몇 년을 제발 멀리 돌아가지 마세요.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해서 옳은 선택지나 옳은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베스트는 이런 남자를 아예 만나지 않는 걸 목적으로 하시고, 만약 이런 남자를 만나고 계시다면 이렇게 무책임하다라는 것들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실망스럽다라고 회의적인 모습을 대하는 게 이 사람을 다루는 처세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